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6강에 이어서 오늘 제7강 퍼시아 베셀과 드라무가 이제 제작이 거의 완료되는 단계와 출하되는 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기가 제작이 다 되었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밴딩을 합니다. 밴딩하는 것도 각 기기마다 또는 사양에 따라 규정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고 밴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전문가가 와서 검사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프로시딩을 전문가가 와서 밴딩만 전문가가 하는 메카에서 파견된 사람도 있어요. 그 전문가가 와서 밴딩이 하게 되는 겁니다. 밴딩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밴딩이라 생각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 압력 용기나 정유 석유화학이나 정유공해에 들어가는 기기 종류에 따른 밴딩은 대단히 어떤 부식 방지 밴딩이라기보다는 그게 또 따르는 여러 가지 성능까지 또 검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밴딩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것이 밴딩이 아무 데 가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도 맞아야 됩니다. 이 밴딩이란 것이 우리가 습도도 맞춰야 되고요. 온도도 맞춰야 되고요. 또 일반 상온 온도도 맞춰야 되겠지만 또 쇠가 되다 보니까 쇠 재질 온도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밴딩이라 해서 그냥 밴딩만 하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밴딩도 상당히 어려운 그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밴딩을 우선 하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만들어진 기계를 싹 그걸 갖다가 소프트 브라스팅이라 하는 즉 아주 끝을 갖다가 서페이스를 즉 피부를 한번 싹 떼밀듯이 뺏기는 거죠. 쫙 뺏기고 녹이나 어떤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밴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밴딩하는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규정도 그렇습니다. 외국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은 그게 1부터 10까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런 압력 용기에서는 제일 높은 단계를 씁니다. 그야말로 10, SS10 칸은 1이나 1, 2, 3, 4, 5, 6, 7, 8, 9, 10 칸 이게 제일 높은 과정인데요. 이 높은 과정에는 그것이 즉 셀을 갖다가 이렇게 사페스를 갖다 이렇게 벗긴다 하는 걸 영어로 하면은 소프트 브라스팅이라 그러는데요. 그 브라스팅을 할 때는 그걸 색깔 구분을 합니다. 쇠가 무슨 녹이 나면 누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싹 칠을 갖다 이걸 소프트 브라스팅을 갖다가 때려서 그 껍데기를 뺏겨내면은 그 단계가 있어요. 이것이 거의 하얀색이 비칠 정도의 그런 이게 브라스팅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4시간 안으로 모든 것이 칠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 시간 지쳐야 되면은 다시 또 소프트 브라스를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그 4시간 안에 칠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경과된다 그러면은 다시 녹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녹이 났기 때문에 다시 브라스팅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 브라스팅 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 2시간, 1시간 안에는 적시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만 분위기상 여러 가지 그 안에는 그 소프트 칠 때는 말이죠. 공장 사업에, 소프트 치는 사업이 안에 따로 있습니다만 그 안에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 치고 나서 즉시 검사관이 가서 검사를 해주는 그런 실수들이 큰 회사에서는 다 있습니다. 그 검사 끝나고 나면 이제 밴딩을 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기술적인 그런 밴드 종류에 따라서 하고 두께다르게 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밴딩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드라이가 되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는 나머지 출하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밴딩 했다가 이제 달랑 떨어가지고 가는 거 아니죠. 그것도 이제 무게에 따라서 어떤 그 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시프먼트 마킹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주로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 하면 시핑 마킹이라고 해서 이 기기의 이름, 즉 말해서 문패죠. 그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문패가 뭐 101, 102, 넘버 1, 넘버 2 이 문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다, 어느 지역,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 규정을 적용했다. 그리고 선적을 하는데 이 선적의 넘버가 몇 번이다.
하는 것까지 전부 그 shipping 마크 안에, 그 부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마킹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물론 서류도 따로 들어갑니다만은 이 기기 안에도 마킹을 딱 하는 겁니다. 기기도 마킹을. 그래서 그 마킹대로 현장에 갔을 때 그 또 마킹을 가지고 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킹을 하고 또 빼싣기 위해서는 그 마킹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허들이라고 해서 그걸 감는 게 또 있습니다. 나무로. 이거는 왜 이걸 갖다가 허들을 갖다가 나무로 감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걸 물건을 들기 위해서는 그냥 밴드 위에다 들면은 무게 때문에 밴드가 이게 데미지가 갈 수 있어요. 스크래치도 가고. 밴드에서는 색깔도 달라도 안 되겠지만 스크래치나 데미지가 있으면 이게 불합격입니다. 밴드가. 그렇기 때문에 선적할 때도 이 밴드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 허들을 감아서 배에서는 실는데, 배에서 실을 때는 배에서는 자체에 크레인이 있습니다. 자체 크레인 가지고 이제 배에서 실는 거죠. 그걸. 그 다음에 그 물건과 동시에, 실은과 동시에 또 필요한 부품들도 따로 박스에다가 보관해서 이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또 그 같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배는 말이죠. 그게 이 외국 배다 그러면은 딱 들어오면 배 앞에 한 1m 선착 배가 떼는 데서 한 앞에는 노란 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세구역이 돼서 말이죠.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만 관세청이 바로 부두에 타협 사무실 다 있어요. 거기 가서 작성을 해서 내가 무슨 업무로 이러한 업무로 인해서 이 배에 이 선적 물건을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 배에 타서 왔다 갔다 하는 물건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검사를 좀 하고 업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서류를 받고 그 배를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 같은 사람 같으면 감리자라고 그러면은 감리자로서 이 물건이 제대로 실는지, 실으면서 데미지가 가느냐 안 가는지 하는 것을 갖다가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것이 대략 이해가 갈 것입니다. 사진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진 보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선적이 되는 허들과 그 다음 마킹과 또 선적할 때도 말이죠. 그냥 이 선사에서는 이제 그걸 선적하는 회사 이름 선사라고 그러는데, 선사에서는 이 물건을 아무렇게나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물건 무게에 따라서 말이죠. 맞춰야 되고 하니까 이걸 갖다 배를, 이 물건은 어디에다 실어야 되고, 이 물건은 어느 배 위에다 실어야 된다. 이 물건은 배가 제일 아래쪽에 실어야 된다. 배가 큰 배는 말이죠.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물론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큰 화물선 같은 거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에 따라서 배도 이게 바란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이게. 이 바란스 안 맞으면 이건 또 문제가 있죠. 그럼 만약에 나중에 바란스 안 맞으면은 이 바란스 맞추기 위해서 그걸 뭐라 그러는데요. 라이싱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걸 물로가 또 다른 무게를 갖다 채웁니다. 또. 그래서 이 물건을 딱 실는 것도 딱 짜가지고 무게까지 딱 만들었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 아이템은 어디에 동쪽 A에 라인을 싣고 요거는 지하 몇 층에 싣고 탁탁 실어가지고 이렇게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 들어오면 이 자체에 한 곳에만 다 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사우디 중동으로 간다 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울산에도
한번 떨었다가 팽택에도 한번 떨었다가 이 창원이나 공당에도 마산에도 한번 떨었다가 목포도 떨었다가 이렇게 이제 떨리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기기가 다 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선적하는 순서를 정해서 이 물건을 갖다 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아무데나 실어가지고 가는 것 같다 생각해서 천만의 말씀. 그 절대 큰일 납니다. 그럼 뭐 그 대행배도 제가 알기로 여기 우리 필리핀 쪽으로 타이완 옆으로 해서 필리핀 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좀 험한 데가 한 군데 있다 그러고요. 인도양 저쪽으로 가면 굉장히 또 파도가 거기 인도양 밑에 그걸로 스리랑카 밑으로 가면은 굉장히 또 그 배가 상당하답니다. 그게 또 이 짐을 말이죠. 어떤 뭐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막 밑에서 바닷물이 치어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걸 다 덮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빗물이 닿지 않도록 해가지고 가는 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뭐 배를 타보진 않았습니다만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해서 이제 물어보죠. 와 상당히 그냥 실어가지고 그냥 얹어가지고 그냥 가면 될 텐데 왜 실어가지고 말이야. 실자마자 거기서 안에서도 굉장히 또 라싱을 해서 굉장히 뭐 다른 사포트를 하고 갖다 대고 용접도 하고 안에서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도 쉽고 빨리 떠나야 되니까 하루라도 더 돼 있으면은 그게 선적 비용이 말이죠. 더 나가는 거니까 자기들도 빨리 떨어서 빨리 앉혀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외항으로.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먼저 사전 오기 전에 이 아이템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고 배가 며칠 날 아침에 들어와서 오늘 저녁에 나간다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나간다 물건이 작으면 들어왔다 금방 나간다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스케줄이 짜여 있었습니다. 그 스케줄대로 이 사람들 딱딱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물때도 맞춰서 나가는 거죠. 아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만조가 됐을 때 나가는 거라든지 뭐 간조가 됐을 때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물건이 나갈 때까지는 이것이 주로 내가 보내는 것은 중동 쪽으로 물건이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이 큰 배도 아무래도 다른 데 들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해안에 부산이나 창원이나 이게 남해안에서 출발한다 그러면은 아무 이상 없이 잘 간다 그러면은 말레이 해협을 해서 인도양 앞으로 해서 저리 중동으로 들어가는데 한 보름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2주 정도 가면은 또 현장에서도 내릴 때 실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또 하나하나 내리는 거죠. 이게 배에 선적할 때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사실상 보냈는데 크레임이 걸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 여기서 딱 FOB라고 그래서 배 딱 실으면 그만인데 간혹 가다가 여기 갈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부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선적할 때에 서류라든지 다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현장에 도착했고 해가지고는 뭐가 없다, 뭐 찌그러졌다, 데미지가 갔다, 밴드가 손상이 갔다, 막 이런 것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서로 대비하는 거죠. 여기 갈 때는 이상이 없었다. 여기 갈 때는 상자마다 다 체크를 다 하고 사진 다 찍고 그래서 사진 찍는 겁니다. 사진 다 찍고 다 이렇게 해서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뭐 상대방 저쪽 배에서 내릴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 배에 내려가지고 현장까지 가는데 뭐 거기는 또 어떤 경우는 막 몇 시간씩 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가다가 막 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또 식다가 말이죠.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얘기 들었습니다. 에피소드를. 뭐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건 싣고 가다가 막 배후에서 떨어져 버리죠.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다행히 압류용이니까 건져가지고 뭐 쉽다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적해서 현장에 갔을 때까지 안전하게 물건이 그대로 딱 안치돼야 아무 이상이 없는 거지. 저희 감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끝나서 가서 2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지를 항시 기록 쫑긋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잘 도착해서 그 공장의 설치가 잘 되고 잘 돌아가서 좋은 그 생산하는 그 회사에서 목적하는 그 생산품이 잘 생산됐을 때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또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는 물건이 들어오면은 이 물건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봐야 됩니다. 이제 거꾸로죠. 여기서는 한국 같은 데서는 이제 공장에서 회사에서 만들어 보낼 때는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잘 가는지 정확하게 보냈는데 받을 때 저쪽 입장에서는 받을 때는 만약에 받을 때 잘못 받아가 설치 다 해놓고 데미지가 있었다 뭐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그는 이 어디서 이게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때부터 이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설치할 때부터 또 검사를 또 상대하게 또 일단은 요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설치할 때는 어떤데 앙카가 말에 안 맞아갖고 막 보도나다가 막 삐뚤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안 맞는 경우는 나중에 예를 들려고 그러면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 기기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여러분들한테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지금 제 경험으로서는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공 계열 중학
공업에 관계되는 이런 제작 과정은 아마 선진국이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저희 나라가 이 중화학공업이 발달을 했고 기술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들 수도 있고 제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고려해가지고는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드라마 관련해서 프라시아 베셀에 관련해서 이렇게 제 7강까지 해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해서 나머지 다른 기기도 계속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고 저는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아마 이것을 보신 분들은 상당히 지루하셨을 것 같은 감이 있는데요. 이것이 공부가 된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기기보다는 다른 또 카테고리를 가지고 또 조금 쉬었다 가는 시간으로 영상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유튜브를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노력해서 다음에는 야핀 쿨라 AFC에 대해서 영상을 띄우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